안녕하십니까. 2024 수능 프로젝트 라스트 원 강사 이기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시즌3 학습 방법 안내입니다. 오늘 이제, 그 시즌3 안내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 메모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다시 구매해가지고 세팅을 좀 다시 하고 했는데, 이게 잘 나올런지 모르겠고, 선생님이 지금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게 일교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제가 더 건강을 챙겼어야 되는데, 선생님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을 좀 잘 못 챙긴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시즌3 학습 안내 영상입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시즌3 뿐만이 아니라요, 시즌3, 시즌5부터 파이널까지 우리가 이제 요 모의고사를 풀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어떻게 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지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총 20회의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풀어 볼 겁니다. 일단 모의고사는 100회 가까이 드릴 거예요. 앞으로 모의고사를 많이 드리게 될 텐데, 일단 우리가 현장에서 푸는 모의고사는 이런 한수 모의고사 또는 상상, 이간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앞으로 좀 풀어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반드시 학원에서 푸셔야 됩니다. 왜 학원에서 풀어야 되냐면, 이게 좀 현장감도 좀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풀었을 때 여러 가지 좀 돌발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집에서 풀면은 절대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푸는 건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이 학원에서 수업 때 활용하는 모의고사들은 무조건 현장에 와서 풀어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반드시 현장에서 풀어주시고, 일단 80분을 와서 이제 풀 겁니다. 80분 와서 풀면서 일단 시즌3에서는 문학, 독서, 선택 과목, 이 세 개 영역의 시간을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할 때 본인이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 어려웠는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걸 여러분들 이제 학습 계획을 짜는 데이터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못 푼 영역은요, 80분이 지난 다음에 풀면 돼요. 그러니까 OMR 카드는 일단 80분까지 풀었을 때 제출을 해주시고, 못 푼 부분 나머지는 80분 이후에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푼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본인이 어려웠던 영역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제 본인이 좀 어려워했던 영역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고 문학,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는지, 왜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왜 틀렸는지를 좀 점검을 해주시면서 본인이 이제 배운 대로 학습을 했는지 일단 점검을 해주시고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 오기 전에 역시 30분 정도 한 번 더 이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이제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전에 푸시는 친구들, 수업 전에 푸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푸는 친구들은 수업에 오시기 전에 30분 정도 점검을 해주시고 오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입니다.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그냥 다음 걸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뭘 하냐면, 바로 집에 가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배운 과정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했던 말, 또 선생님이 했던 순서, 과정들을 점검해 주시면서 내가 어려웠던 영역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을 했고, 설사 내가 잘 풀었던 영역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서 수업 시간 했던 영역, 그러니까 문학에서 오늘 현대시하고 고전산문을 했다. 독서에서 가나 지문하고 법과 제도 지문을 했다. 그럼 이 지문들의 영역의 그 접근법, 문제 유형 판단과 순서 짜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독해, 그 다음에 어떤 풀이의 방법들을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략 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 노트는 우리가 접근법, 이제 어떻게 접근 순서, 시험지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순서로 접근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어떻게 판단하고, A, B, C. A는 다 읽고 푸는 것, B는 읽어가면서 푸는 것, C는 특정 문단을 읽고 푸는 건데, 그 A, B, C형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순서로 풀어야 효과적으로 풀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문 분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네 번째는 각 이제 문제풀이에 좀 특이점을 보시고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바로 기억이 날 때 그날 그대로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영역만큼은 스스로 좀 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산문, 고전시가, 복합지문, 그 다음에 독서에서는 가나지문, 그 다음에 사상철학, 법과 제도, 경제,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런 각 영역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표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법, 문제 유형 판단, 독해법, 문제풀이 방법을 익혔다라는 걸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널 때는 드릴 건데 지금은 이제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를 또 문제집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주중에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풀 때 또 한 번 또 요거 이제 다음 회차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판단이 되면 일단은 내가 어떤 문제 유형 판단이라든가 접근법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면 모의고사를 여러 번 푸시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푸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지문 분석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개념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부분들, 또는 이런 작품이 어렵다든가 지문이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즌2를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해당 영역을. 나는 법과제도가 좀 어려워. 난 사상철학이 좀 어려워. 나는 고전시가에서 좀 이런 부분이 어려워. 또는 현대소설에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면 시즌2의 영상을 해당 부분을 다시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내가 시즌2 영상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요, 제가 영역별로 다시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대면 비대면 합쳐가지고 자연친화, 뭐 일제강점기, 아니면 법과 제도 이렇게 묶어서 대면 비대면 합쳐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시즌2에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해, 법과 제도에 취약해, 그 다음에 고전시가에서 뭐 현실 반영 부분 혹은 고전시가 전체가 취약해서 다시 보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선생님 저거 못 찾겠어요. 어느 강좌 들으면 돼요? 저 시즌2 영상 다시 보고 그 영역 패턴 좀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링크를 걸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모의고사 현장에 와서 푼다. 두 번째는 풀고 나서 30분, 수업 오기 전에 30분 정도 본인이 어려웠던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다. 특히 수업 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다시 한번 풀었던 스토리를 리바이벌을 해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엔 바로 30분에서 1시간 본인이 배웠던 거,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떠올리면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익혀달라. 네 가지는 뭐예요? 접근법, 문제 유형 판단과 순서 짜는 거, 지문 분석, 문제 풀이법. 그래서 그것들 다시 익히시면서 본인이 잘 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전략적인 부분이라면 앞으로 모의고사를 풀면서 계속 해결해 나가시면 되고, 내용적인 측면이 어려웠다면 시즌2의 패턴 학습을 다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을 반드시 다음번 모의고사를 풀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단 집에서 모의고사 문제집 한번 풀고 요걸 또 한번 풀고, 그래서 한 주에 최소 2회의 모의고사를 풀고, 추가적으로 내가 모의고사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즌3를 진행하면서 각 영역에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지를 접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전략을 반드시 익히시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익히는 거예요. 전략을 익히시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월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내용적인 측면이 부족한지, 전략적인 측면이 부족한지, 또 어떤 영역이 힘든 것인지, 또는 시험 볼 때 현장에서 힘든 것인지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 체크해 주시면 그것도 제가 데이터에 반영해서 여러분들 여름방학의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요, 지금 일단 6월 모평까지는 너무 점수에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이 어디가 취약하고 어떤 게 부족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점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번째는 성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와서 그냥 모의고사 대충 풀고 안 푸는 친구들 있어요. 귀찮으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고3은요, 내가 어떤 입시를 치르든 간에 모의고사를 풀고 수능을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옵션을 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안 될 때는요, 무조건 반복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풀었던 거, 또 앞으로 수업 시간에 할 거,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던 것이든 또 앞으로 풀 것이든 3번, 4번 반복해서 모의고사를 체크하시는 것도 좋아요. 또 새롭게 풀게 된 모의고사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반복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 반복도 그냥 반복하면 안 되고 배운 대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마음이 답답한 친구들은요, 배운 대로 계속해서 반복해 보시고 많이 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실력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3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첫 번째, 너무 지금은 성적에 연연하지 말 것.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성실하게 해라. 세 번째, 만약에 잘 안 된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배운 대로 반복해서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자세한 학습 방법에 대한 어떤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카톡으로 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습에 좀 건승을 기원하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여름
굉장히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